안녕하세요. 커먼 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지금 여기 전북 CBS를 경찰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2시로 예정돼 있는 2단 신천지의 대규모 집회 때문인데요. 신고된 인원은 놀라지 마십시오. 3,000명입니다. 신천지가 문제 삼고 나선 건 말씀드렸듯이 전북 CBS의 최근 보도입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전처와 가족을 남편이 살해한 사건. 이걸 전북 CBS는 알려진 사실, 나온 진술 그대로 보도했지만 신천지는 전북 CBS를 향해 끊임없는 전화 그리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 CBS는 앞으로도 굽힘 없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교회를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약속 여러분께 드립니다. 앞으로 전북 CBS에 계속 응원과 기도를 이어가 주시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부터 신천지의 대선 개입, 그리고 대선 후 신천지의 교세 확장 시도, 이런 부분을 몇 차례 짚었었습니다. 잠시 후 여기 전북 CBS 앞에서 신천지가 3,000명 가량으로 신고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인데, 이건 역시 지금 신천지의 전체적인 상황과 움직임에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세한 얘기 CBS 송주열 기자와 짚어봅니다. 송주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도 지금 우리 전북 CBS의 이번 살해 사건 보도 보셨을 텐데요. 네네. 이 보도로 이렇게 수천 명이 대규모 집회를 전북 CBS 앞에서 여는 거, 이런 네.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북 CBS 보도는 문제가 없다. 다른 네.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취재 기자가 정확한 원인이나 배경을 묻지 않을 수 없죠. 네. 이거를 묻지 않는 게 사실은 기자 정신이 없다라고 보는 견해고요. 사실 신천지가 잘하는 게 툭하면 뭐 강제 개종한다고 하면서 이단 상담을 하는 목회자들을 공격을 하고요. 또 인권이라는 보호장치 뒤에 숨으려고 하는 게 이들의 특기입니다. 네. 최근에 공교롭게도 이게 신천지가 다시금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또 대선 후라는 점에 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은 신천지가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대선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서고 있거든요. 네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홍보부스를 마련한다든지, 그리고 또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신천지를 홍보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포교할 때는 거짓말을,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오락 포교로 또 접근을 해서 세를 넓히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전문가들도 신천지가 대선 이후에 좀 자기들의 이미지를 좀 개선해 보려고 홍보부스도 차리면서 하지만, 또 이면에는 또 예전에 하던 대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산업기기라든지, 네. 교회에 또 추수꾼을 침투시키는 추수꾼 포교라든지 추수꾼 이런 방법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교회의 경각심,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대선 후에 신천지가 다시 교세 확장을 공격적으로 시도할 거다, 또 내부 결속에 나설 거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안팎의 사정 속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도 벌이는 걸로 보면 될까요? 사실 맞습니다. CBS 앞에 몰려와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2015년에 저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특집 다큐를 만들어서 전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때도 신천지에서는 강제개종 피해연대라는 곳을 앞세워서 CBS 전국, CBS 목동 사업뿐만 아니라 전국 지역본부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요. 네네. 2016년에는 CBS 폐쇄를 주장하면서 경찰 추산으로 한 5만여 명이 CBS 전국 지역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적도 있습니다. 네, 자신들을 좀 정당화하는 그런 시위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교세도 자랑하면서 뭔가 좀 위압감을 느끼게 하면서 좀 CBS가 좀 신천지 실체를 파헤치는 이런 행동들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대선도 끝났고, 그리고 코로나도 거의 이제 끝난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신천지 교세 확산을 위한 드라이브가 확실하게 좀 걸린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빠들이 같이 단톡방에서 자기들의 자기들 신천지 빠진 아내, 그리고 또 신천지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최근에 신천지에 빠진 아내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온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집에 눈에 보이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좀 참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뭐 또 어떤 자신감 때문에 이제 뭐 적극적으로 거리 포교에 나서고 있는 신천지에 빠진 아내들 때문에 아버지들이 많이 우울해한다. 그리고 애들도 사실 거의 뭐 방치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엄마를 못 만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빠들이 단톡방에서 이제 주고받는 대화들이 뭐냐면 이만희가 죽을 때까지만 버티자. 어머 어떡해. 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굉장히 우울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단톡방에는 이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이혼 뭐 소송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신천지는 어떤 그 한국교회 골칫거리 그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 문제화 됐어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예. 네. 가정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사건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맞습니다. 것인데요. 예. 그런 반사회적 반가정적 행위가 뭐 있더라도 네네. 이혼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살인까지는 결국 정당화될 수는 네. 없는 일이죠. 네네. 이런 살해한 사람은 강하게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CBS도 이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참에 신천지 교인이 몇 명이고 신천지 종교시설이 전국에 몇 개인지 대략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신천지가 자기들 주장으로 2019년도에 30만이라고 했거든요. 아 30만. 예. 그리고 올해 자기들이 10만 명 수료를 목표로 뛴다고 했어요. 아 추가로 10만 명이요? 네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침체되고 조금 역성장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걸 봤을 때는 뭐 40만 돌파도 이런 추세라면 전북 CBS 앞에 3,000명이 모인 정도면은 네. 전체적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신천지 내부의 좀 갈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갈등은 좀 어떻게 봉합이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신천지 본부 내에서의 그 갈등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만희 교주가 이제 뭐 법정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마 내분이 좀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이제 교주가 돌아오면서 뭐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 단속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선을 자꾸 이제 그 외부로 돌리면서 그 신천지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자꾸 이제 포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내부 고발들이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만희 씨가 이제 돌아오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외부 포교 쪽으로 좀 집중을 하면서 내부 문제가 좀 안 보이도록 하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네요. 네네. 그렇다면 우리 이 상황 그리고 방금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교계 나아가서 한국 교계가 어떤 점을 주시하고 주의하며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전북 지역 교계와 한국 교회가 사실은 신천지 피해자들에게 영적인 안전망을 넘어서 피해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가 없을 거야, 피해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모른 척만 하실 게 아니라 실족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거고 교회담을 회복하는 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이단 사역자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하거든요. 이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또 구출해내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피해자들의 어떤 상담,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한교의 피해를 줄이려고 이제 예방 활동을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좀 여력 있는 교회들이 이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셔서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그 신천지의 반사회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한국의 피해들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좀 가져주면 된다. 뭐 이런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관심이거든요, 관심. 네, 결국엔 관심입니다. 네, 기자님 오늘 관심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BS 송주열 기자였습니다. 와우.